민영주택이 가능했는데 청약 예금은 전체 면적이 다 가능했어요. 하지만 청약 부금은 85제곱 이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현재 가입한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부터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확인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퇴직금입니다. 자, 오늘은 청약통장 활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청약통장을 그냥 갖고만 있다고 해서 내 집을 분양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의 종류부터 해서 청약통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요, 꼭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약통장의 종류는 지금 4가지 정도가 있었죠. 다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하는 통장이 있었죠.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09년 5월 6일 이후에 만약에 내가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다 이 통장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청약저축으로 가입한 분도 계실 거고요, 청약예금으로 가입한 분도 계실 거고요, 청약부금으로 가입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15년 9월 1일부터 아예 중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청약통장에 가입이 돼 있는지부터 체크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부터 한번 볼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09년 5월 6일에 출시됐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 이 청약통장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청약저축이라는 통장도 있어요.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한 저축이었어요. 민영주택은 할 수가 없고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거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청약예금과 이제 부금이 있어요. 청약예금과 부금은요,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가입했던 통장인 거예요. 그래서 전환시키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일단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과 부금은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으면요, 어느 주택 유형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 주택은 모든 주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입 대상 제한이 없습니다.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매월 10만원까지만 불이익금액이 인정된다. 이 말이 뭐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은 납입인정 금액이 높은 수로 하죠. 그래서 내가 50만원을 넣었더라도 10만원만 인정이 되고요, 40만원을 넣었더라도 10만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입을 한다 하면 1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10만원만 넣어놓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다시피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청약저축은요 85제곱 이하 공공주택으로만 가능했어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이 가능했는데 청약예금은 전체 면적이 다 가능했어요. 하지만 청약부금은 85제곱 이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현재 가입한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부터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확인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일정 금액 이하의 통장이라면 청약예금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정 금액이라고 한 건 청약예금은 지금 모든 면적 민영이죠, 민영. 만약에 내가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만원씩 누적은 했지만 일정 금액 한 1000만원이 됐어요. 1000만원. 그럼 1000만원이 됐으면 사실 요즘에 공공주택 분양받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약예금으로 이거를 전환할 수가 있어요, 모집 공고일 전에. 그럼 전환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나요? 청약저축은 공공주택만 원래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공공주택보다 민영주택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약통장 납입인정 금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 예금으로 변경해서 민영주택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왜? 공공분양이 상대적으로 민영보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공공분양이 지금 3기 신도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100% 맞지는 않지만 이번에 공공분양이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본다면 민영이 상대적으로는 더 많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금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공주택은 예치금 이제 기준이 따로 없는데 민영주택은 청약 예치금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예치금이 있어야지 내가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별 예치 금액이라고 있죠. 내가 신청하는 지역이 85제곱 이하다, 34평 이하라고 한다면 서울과 부산은 청약통장에 300만원이 입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타 관역시는 250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타 시군구는 2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2제곱 101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서울고지잖아. 기타 관역시는 400, 기타시는 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이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은요, 내가 지원하는 지역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과천에 물량이 있다. 그럼 과천에 내가 쓸 거다. 그럼 그 과천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 기준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현재 지역 기준으로 이 예치금을 맞춰놓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모집 공고일 전까지요. 그래서 반드시 모집 공고일이 나오기 전에 청약 예치금 통장을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거 청약 통장 예치금을 예치 못해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통장은 전 금융기관 1인 1통장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입 사례가 많으니까 꼭 한번 부모님과 은행에 확인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모든 청약통장의 기준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집 공고일이 넘어가서 뭔가를 변경하면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치금도 그렇고 세대주 기준도 그렇고요. 항상 그 전에 맞추셔서 꼭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성년자는요, 만 17세부터 10만 원씩 그 불입 금액을 넣어주시기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10만 원씩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이 이전에는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2만 원씩만 해주셔도 되고요. 만 17세부터 10만 원씩 계속적으로 불입을 해주시면 굉장히 우리의 자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약통장을 절대 아무데나 제발 사용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나 지역에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청약통장 가입은 가족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가족분들 안 돼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하지만 해지는 본인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청약통장 해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청약통장을 당첨을 받더라도요, 당첨받고 바로 만드셔야 돼요. 청약통장을 해지를 한다는 거는 사실 돈이 없어서 해지를 하는 케이스보다 그냥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지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청약의 제도는 계속 변해요.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변할 때도 있고요,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변할 때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소중한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를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 돈이 필요하셔서 해지를 해야 된다고 하시면 대출을 활용해 보세요. 내 청약통장에 담보대출을 활용해서요, 내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지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도 증여가 되거든요. 증여 가능한 통장들이 있어요. 먼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부금이 있는데, 청약예금과 부금은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이런 통장만 이제 증여가 가능한 통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직계가족과 배우자에게 명의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하나의 내 집 마련 방법이 좀 될 수 있거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예금 부금 2000년 3월 26일 이후에 가입한 거는 증여는 안 되고 상속만 가능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홍길동은 1999년 3월에 청약저축통장을 개설했어요. 하지만 홍길동은 주택이 있었기에 굳이 서울에 청약을 할 필요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통장이 아까워서 해지를 고려를 막 한 거예요. 아, 뭐야 이거, 내가 당첨도 안 되고 뭐 아깝다, 해지할까 했는데 동생 홍길서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서 씨가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홍길서는 동생인데 직장이 서울이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청약통장도 없다는 거죠, 예전에 해지해서. 그래서 막 고민이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형인 홍길동이 동생 홍길서한테 청약통장을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사례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증여 가능한 통장은 직계가족, 배우자에게 이렇게밖에 명의가 변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홍길동과 홍길서는 직계가 아니잖아요. 같은 선상에 있죠. 그럼 직계는 뭐예요? 홍길동 군의 어머니가 계시죠. 이건 직계죠. 직계 존속이죠. 홍길동의 자녀는 직계 비속이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홍길동이다. 통장이 어느 정도 된 통장이 있다. 그럼 어머니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럼 존속한테 준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어머니가 명의를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굉장히 좀 좋은 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청약통장을 이렇게 활용하면 방법이 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추가한 거고요. 힘들게 지금 저축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러한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내가
가능하게 어떻게든 만들면 길이 조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꼭 긍정의 기운을 갖고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감사합니다.